안녕하세요. 22살 전문대 시각디자인과 학생입니다. 현재 저는 지금 휴학 상태입니다. 요즘 참 기운도 없고 만사가 귀찮고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저는 전공을 정할 때 성향과 관심 분야를 생각해보고 고르고 골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전공을 디자인으로 선택했고, 이런 마인드로 고3 때 시각디자인과 지원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20살 때 대학 입학을 했는데요. 운 좋게도 학기 초에는 공모전에 장려상이 되어서 상품화도 돼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뿐입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현재 이 시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한 현실이 보여집니다. 솔직히 4년제도 아닌 전문대에다 요새 디자이너들 넘쳐나잖아요. 저는 지금 겨우 1학년 1학기를 해놓고 딱 봐도 이건 현실상 불가능하고 성공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예술적 재능은 타고나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다른 분야도 절대 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도 가난하고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맞벌이를 하시지만 같이 살지 못하는 형편이라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빚더미에 있어도 부모님이랑 같이 자랐더라면 내가 이러지는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내가 처한 환경이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시절 학생 때는 집이 부끄러워 친구들도 부르지 않았고 부모님께 배운 게 없으니 행동거지도 바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그나마 전보다는 좀 사람 대하는 성격은 나아진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점점 연세를 드셔서 몸도 편치 않으시고 막상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 돈은 벌어야겠는데 꿈도 목표도 없이 길을 무작정 가기는 그렇고요. 등록금 대출에 쌓이는 빚까지 자꾸 안 된다,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당장 지금 앞이 보이지가 않네요. 이런 제 마음이 참 너무나도 슬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사연을 들으면서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요즘 청소년과 청년들을 비롯해 무수한 문제와 고민 중 하나가 꿈과 비전이 없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대학에 들어가기 전 전공을 정할 때 자신의 진로와 졸업 후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서 정하게 되죠. 하지만 막상 대학교 수업을 들었더니 생각보다 맞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꿈과 목표와는 또 괴리감이 생겨서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연 속에서도 학창시절 자신의 성향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마음으로 원하는 전공을 선택했지만 직업으로 하기엔 쉽지 않고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의 현실이 보이면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진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자님, 혹시 페니실린이 뭔지 아시나요? 페니실린은 항생제 아닌가요? 네, 페니실린은 최초로 만들어진 항생제로 세균에 의한 염증이나 감염을 치료하는 약물로 쓰이는데요. 페니실린을 최초로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의 연구실은 매우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창문의 유리창은 깨져서 바람과 먼지가 죄다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런 연구실에서 곰팡이에 대한 연구에 몰두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진 창문을 통해 날아온 곰팡이 포자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후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 곰팡이에 페니실린의 원료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곰팡이균을 가지고 마침내 페니실린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 후에 한 친구가 플레밍의 연구실을 방문하고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연구실에서 페니실린을 만들었다니, 만약 자네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졌더라면 더 엄청난 발견들을 했을 텐데. 그러자 플레밍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 열악한 연구실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해주었다네. 창문 틈으로 날아온 먼지가 바로 페니실린의 재료가 되었거든.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내 앞에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또 현실을 보면 길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 안 될 것 같은 나의 한계적인 사고에 갇혀있지 않고 다른 방식의 사고를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어렵잖아.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사고의 방향을 반대로 전환하여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는 사고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 덕분에 최초의 항생제를 발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네요. 네, 알렉산더 플레밍도 자신이 페니실린이라는 최초의 항생제를 발견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열악한 환경의 연구실이었지만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연구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좋은 결과가 나타났던 거죠.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과거와 지금의 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앞날도 똑같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안 될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시간을 마냥 흘러가게만 한다면 도태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고에서 벗어나 그 사고를 극복하고 발을 내딛는다면 과거와 지금의 나와는 다른 에너지가 넘치고 나 자신의 행복함을 넘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님,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글쎄요. 강사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상황이나 같은 환경 조건이더라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고를 하느냐입니다. 어려운 형편의 환경도 누구는 극복해야 할 도전의 기회를 받아들이고 누구는 자신의 발목을 잡는 구렁텅이로 여깁니다.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 하고 방법을 찾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또 이런 일이 왜 생기지? 아, 운도 없어, 운도. 이런 생각으로 허공의 세월을 흘려보냅니다. 제가 잘 아시는 사장님 중 한 분은 한 외식업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저명 인사입니다. 쉰이 넘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항상 바른 몸가짐에 인상도 부드럽고 고운 인상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초등학교 졸업 후에 집안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일찍부터 사회에 뛰어들어 가장 역할을 하며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학 시절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달리 3달 만에 사장님이 금액의 2배나 되는 월급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손님들의 칭찬과 심지어 그녀로 인해 기분이 좋아 단골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왕 하는 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는 생각뿐이었고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 즐겁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손님들께 성심성의껏 했습니다. 손님께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손님에게 공감하고 더 필요한 게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다가 먼저 알아서 가져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를 할 때 손님들을 어떻게 대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하고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유통 과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도 재밌어지고 전체적인 경영의 원리와 시스템도 파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큰 경영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당연히 하지 못했고, 그저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워서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과 최선을 다하자 라는 생각뿐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현재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어떤 이는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살아야 하는 환경에서 기회를 찾아 활용하고, 또 누구는 그냥 시간 때운 듯이 대충 무심하게 흘려보냅니다. 우리의 내일은 어제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고를 하고 행동했는지에 따른 살아온 결과물입니다. 네, 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막막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도 어떤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마주 대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불행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아가 결과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제 전공과 상관없이 진로를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사회에 제대로 첫 발을 내딛는 단계인데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또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 저희 어머님이 피부 관리사 쪽에 일을 하셨던 적이 있으셨고, 또 저희 사촌 언니와 이모도 피부 관리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피부 관리 쪽에 관심이 생겼고, 제대로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을 정한 뒤에 자격증을 얻는 방법과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고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학원을 다니면서 수업을 듣고 자격증 시험을 보는 단계까지 하려면 몇 개월 과정의 수업료가 필요했습니다. 학원 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비용을 벌어야 했는데, 낮부터 저녁까지는 학원에서 있어야 했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매일 베이커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버스를 타고 학원을 가서 수업을 듣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수개월의 과정을 마친 뒤에 마침내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그 몇 개월 동안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까지의 과정은 힘듦도 있었지만 스스로 번 학원비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끝에 자격증을 취득한 그 성취감, 그리고 해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고 발을 내디뎌 최선을 다하면 앞으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하나의 마음의 무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려운 환경과는 반대로 사고의 방향을 전환하고 나니까 많은 변화가 생겼네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후 서울 명동에 있는 대형 피부과로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첫 직장이면서 제가 제일 막내였어서 해야 할 일과 배워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고객 서비스 응대하는 방법과 피부에 대한 공부와 기계, 약품 등 관리 방법을 배웠는데요. 막상 실전에 들어가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긴장되고 더 공부를 해야 할 게 많더라고요. 또 피부과이기 때문에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과 또 피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시고, 피부가 예민해서 또 고객들의 응대 방법을 잘 알고 맞춰드려야 했습니다. 휴무일이 불규칙적이고 출근하면 밤 늦게까지 하다 보니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쳤는데요. 그때 들어진 생각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다녀야 되지? 힘들다, 피곤하다. 매일 아침에 출근부터 지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면 내가 자격증을 취득할 때 그 마음가짐과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되지, 아쉽지
할 수 있어 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해야 할 일에 그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렀고 새로 오신 피부과 원장님께도 인정을 받고 또 인센티브도 2배, 3배로 늘게 되었습니다. 와, 마음의 작은 변화인 것 같지만 그 작은 변화가 가져온 결과가 대단한데요? 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 후 10년이 흐른 현재 저는 코스메틱 브랜드 기획팀장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과거에 저는 제가 지금 이런 직업을 갖고 이 직종의 회사를 다닐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죠. 누구도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고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목표와 꿈이 없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평소 관심이 있었던 분야나 내가 조금이라도 재능이 보이는 분야, 그리고 즐거운 분야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이든 도전을 해봐야지 기회가 오는 것이고 성공의 발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 도전하고 진행하는 과정 그 안에서 분명히 얻어지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무수한 배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 속 고민 중 내가 살아온 과거의 환경에 매여서 나는 또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고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출발해 도전도 할 수 있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네요. 네,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2 가족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오랜만에 휴가를 내 여행을 가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아, 오랜만에 여행 가는데 비가 징그럽게 많이 내리네. 아, 신경질나게 짜증나 하면서 가는 내내 투덜거립니다. 한 명이 짜증내니 함께 있던 가족도 짜증을 내고 서로 충돌하고 좋은 말이 오고 가지를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 앞도 흐릿하게 잘 보이질 않고 뒷차가 앞질러 가며 유리창에 흙탕물을 끼얹고 갑니다. 화가 나서 쫓아가다 그 차를 앞질러서 중앙선을 넘어 질주합니다. 그러다 마주오던 차와 충돌하고 차 사고까지 나게 됩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하죠. 에이, 지질이 운도 없네. 정말 끔찍한 여행이지 않나요? 네, 정말 그런데요. 네, 반대로 정반대인 한 가족이 있습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비가 오니 날씨도 좋고 신선하다. 놀러 가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테니 길도 안 막히고 함께한 가족들도 덩달아 좋은 말이 오고 갑니다. 그때 뒤따르던 차가 흙탕물을 유리창에 끼얹고 갑니다. 저 차는 바쁜 일이 있나 보네. 더 가까이 가면 흙탕물이 튈지 모르니 간격을 많이 두고 가야겠군 하고 차의 속도를 줄입니다. 그때 그 앞서가던 차가 앞에 차가 미끄러져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방금 앞질러 간 차도 거기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속도를 줄인 가족의 차는 무사했습니다. 어떤가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사고,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져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은 한계가 있어 깊은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단편적인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나의 이런 부족함을 안다면 단편적인 생각의 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받아들일 줄 알고 새로운 사고를 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훨씬 더 좋은 결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